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2주간에도 1, 2, 3 각 조직위에서 진행된 현장투쟁 소식 전해드립니다. 10월 2일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진행되었고 한일 감옥에 갇힌 건설노동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16회 전국건설기능경기대회가 지난 10월 5일부터 6일까지 포항 플랜트 건설기능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30회 건설노동자 생존권 사수문화제가 9월 25일 한번 5대5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건설노조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각 지역 시민사회 공동대책위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중서부 건설지구의 2주간 소식을 전해드리는 덕주 소식 17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조합원 이미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구의 주요 현장투쟁 소식입니다. 지난 3주간에도 1, 2, 3 각 조직위에서는 힘찬 현장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부천 대륜건설과 성주건설, 안산 신건설, 안양 호기동 대륜건설과 오산 오행건설, 안영건설, 그리고 하성, 동탄, 금강, 덕춘건설 등을 상대로 단체 협약 이행과 불법 하도급 분절,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을 요구로 집회와 선전전 등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 조직위에서는 세안건설을 상대로 한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입니다. 단체 협약 이행과 지역 주민 고용을 요구하며 매일 새벽 함께 투쟁한 학대 간부 및 조합원 동지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투쟁 승리입니다. 다음은 투쟁기금 전달식 소식입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원산업 안산지회에서 투쟁기금을 마련하여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어중 지부장이 대원산업 동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서울에서 진행되었고 살인적 인근 삭감에 대한 항의로 건설노동자 2명이 국회 인근 강구탑에서 고흥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진행했습니다.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각 지역별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와 지난 5월 17일부터 2024년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모두 조정이 중지된 바 있습니다. 교섭과 조정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는 사측이 임금 2만 원 삭감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조합원 81.8%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강한솔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은 한 달에 15일을 채 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자본은 하루 2만 원인 8%를 삭감하려 한다라며 이는 윤석열 정권이 건설자본의 불법적인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정부와 자본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대회 이후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건설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알려냈습니다. 한편 총력 결의대회에 앞서 안양 호기동 대륜개발 현장 앞에서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 사전 결의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정과 상식, 법을 얘기했던 윤석열 정권은 건설 현장에 무법선지를 만들었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임금은 뭉터기로 2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씩 하루 일당에서 삭감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법에 있는 8시간 노동은 이제 휴식조간이 되었고 30분, 오전 30분, 오후 30분 쉬던 휴게 시간은 이제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 하나씩 힘을 모아서 단결하고 투쟁해 나갈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중서부 건설지부가 그렇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목건축 노동자들 지난 10년 동안 건설 현장 한번 바꿔보겠다고 인간답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투쟁해 왔습니다. 지금 2년 잠깐 고되고 힘들지만 우리 전국의 역량 함께 모아서 건설 현장 바꿔낼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동지들 김호중 지부장 동지와 함께
한 명 한 명 힘을 모아서 건설 자본 하나 둘씩. 지금 비록 몸은 조합팀이 없지만은 항상 노동조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뭉치는 동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설노동조합이 윤석열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노동자 단결투쟁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건설노조 단결투쟁 결사투쟁 고맙습니다. 건설동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서 내려가겠습니다. 10월 2일 새벽 김선정 건설노조 경기도 건설지부 부지부장과 문승진 서울 경기 북부 건설지부 사무국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여의 2교 앞 광고탑에 올랐습니다. 두 동지들은 내국인 우선고용 보장, 건설노동자 고용 입법안 제정, 살인적인 일당 2만 원 삭감만 철회, 현장 갑질 근절 등 4가지 요구안을 내걸었습니다. 현재 건설노조는 두 동지가 안전하게 내려올 때까지 농성장 아래 상황실을 설치해 두고 두 동지의 투쟁을 엄호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과 건설 노동자를 거폭으로 몰아세운 이후 건설 노동자의 고용은 날이 갈수록 불안정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전문 건설 업계와 진행 중인 임금 협상에서도 사측이 2만 원 삭감이라는 살인적인 요구안을 내밀었습니다. 결국 두 동지를 고공에 오르게까지 만든 것은 건설 자본과 윤석열 정부입니다. 고공농성에 오른 두 동지가 무사히 내려올 수 있도록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투쟁문화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전국건설기능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건설산업연맹이 주최하고 연맹 부설 기관인 사단법인 전국건설기능훈련 취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제16회 전국건설기능경기대회가 지난 10월 5일부터 6일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플랜트 건설기능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대회 주요 종목으로는 거푸집 일반, 거푸집 청년, 건축 목공, 철근, 전기 등이 열렸고 공통 종목으로는 비계 일반, 비계 청년 등과 단체전으로는 RC 시공팀 전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지부에서도 거푸집, 철근, 비계, RC 시공팀 전에 출전해 수준 높은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전국건설기능경기대회는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 경력 환산에 반영되는 국가공인 기능경기대회입니다. 각 종목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해당 국가기술자격법,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신청권이 부여됩니다. 제30회 건설노동자 생존권 사수 문화제가 9월 25일 한번 로데오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문화제는 경기 중부 윤석열 퇴진운동본부와 공동주최로 진행되었고 민생 파탄, 물가 폭등, 노동 혐오 등 윤석열 정권의 폐악을 알리고 건설 현장의 안정과 투명성을 위해 활동해온 건설노조를 시민들에게 알려냈습니다. 김희정 부지부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된 이날 문화제는 미래 세대의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길을 닦는 것입니다.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경기중서부 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룬지식 동지와 율창순 조직위원장 동지 그리고 양해동 열사와 구속되어 있는 모든 이들의 투쟁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건설노동자가 앞장서겠습니다. 군포시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이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싸웁시다. 우리의 단결된 힘은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모든 불의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끌어내리고 건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 경기 중부지부 라일화 의장을 비롯해 공포시민사회단체 동지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본부 경기지부 동지들이 함께 참석하여 더욱더 풍성하고 힘있는 문화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건설노조 공항산업 저지를 위한 각 지역 시민사회 공동대책위 소식입니다. 경기 중부 지역 공동대책위에서는 9월 25일 3번 로데오 광장에서 선전물 배포와 현장 사진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선전전에서는
부실 시공과 중간 착취가 난무한 건설 현장을 건설 노조가 어떻게 바꿔왔는지에 대해 알려냈습니다. 9월 27일에는 강명시청 분양개발과와 일자리 창출과 9월 30일 건설지원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건설노조 요구안을 전달하고 강명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부천지역 공동대책위에서는 9월 26일 부천시청역 2번 출구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선전물 배포와 사진 전시를 통해 안전과 부실 시공을 감시하던 건설노조가 현장에서 내몰리면서 안전이 무시되고 부실 시공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려냈습니다. 알고 있으면 좋은 일반 상식.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전자카드제입니다. 알고 있으면 좋은 일반 상식.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전자카드제입니다. 지난 10회차 격주 소식에서 송주현 정책실장 동지가 전자카드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알리고자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자카드 제도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표를 보시면 사측에서 하도급의 노동자 관리를 미루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 회피 목적이 뚜렷하며 4대 보험 가입 등 꼭 써야 할 비용을 부당하게 이익으로 챙기기 위함이 드러나 보입니다. 전자카드 제도는 근무 시간 및 임금 관리가 투명해지고 4대 보험 가입, 자격증 관리를 통한 기능 인정, 안전한 근무 환경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측의 전자카드 이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우리의 권리를 찾읍시다. 카드, 전자카드 있어요? 전자카드? 전자카드. 아, 전자카드 안 가지고 있어요? 왜 전자카드가 없어요? 전자카드 안 받았어요? 에? 나 한국말 할 줄 안다, 손 번쩍. 나 한국말 할 줄 안다, 손 번쩍. 아무도 한국말 할 줄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전자카드 있어요? 전자카드? 에? 우리 젊은 부장 챙겼어요. 철근 부장이 챙겼어? 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찍어야 되지. 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전자카드 찍어야 되잖아. 에? 없어요?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졌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네. 안 주는 거예요? 누가 못 받은 거예요? 응? 철근? 먹고 그 아이폰. 알폼? 알폼 팀? 네. 우리가 투쟁 현장에서 언제나 부르는 민중가요. 그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격주 소식에서 알려드리는 민중가요 이야기. 그 9번째 곡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입니다. 이 노래는 7,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 한국의 대표적인 민주시인 고 김남준님의 시에 가락을 붙여 만든 곡입니다. 1988년 전국 대학생 노래 한마당에 서울대학교 출전팀의 참가곡으로 처음 대중들 앞에서 선보이면서 화제가 되었고 이후 수많은 현장에서 대중적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은 현재 30회를 넘겨 진행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 투쟁 문화제의 가장 마지막에 다 함께 불러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건설 노조는 현장에서 배제되고 건설 현장은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삶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건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건설 노조는 이 탄압을 깨부수고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여정의 험한 산, 사나운 파도, 그리고 어두운 길을 만나더라도 서로 일으켜주며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주간 주요 일정입니다. 10월 21일 지부 운영위원회, 10월 24일 지부 8기 임원 선거 공보, 10월 26일에서 30일까지 지부 8기 임원 선거 후보 등록 기간. 건설 노동조합은 건설 기능 학교를 운영하면서 여성 노동자와 청년 등 건설 현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건설 노조 탄압으로 이러한 노력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노조 탄압으로 인해 청년들이 기능인으로 도전하지 않게 되었고 여성 건설 노동자들이 일감이 끊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에는 전국 건설 기능 경기대회가 열립니다. 노동자의 자긍심을 찾고 기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능인, 여성 기능인, 장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는 탄압이 아닌 지원을 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주제 또 다른 소식으로 금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덕주 소식 임정이었습니다. 어쩌나 평등 세상을